자, 이제 스위프트의 객체지향적인 특징 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얘기 잘 알고 있을 테고요. 보통 클래스에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 특성을 해주는 특성과 행위가 있고요. C++의 경우에는 이렇게 클래스에서 속성을 각각을 주고, 속성은 세 가지가 있죠.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를 만들고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가지고 노는 거였습니다. C++에서 클래스를 보면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고, 클래스 이름이죠. private 캡슐화 시켜놓고 퍼블릭으로 get과 set를 만들어서 return하고 대입하고 해서 happy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happy의 나이를 5살로 해서 return해서 이런 식인데요. 일단 용어부터 조금 다릅니다. 스위프트에서는 일단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을 프로퍼티라고 하고요. 조작하는 것을 메소드라고 해요. 다 똑같네요. 메소드란 얘기는. 오브젝티브스에서도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자바와 C샵에서 필드라고 하는 게 스위프트에는 프로퍼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오브젝티브스에서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퍼티, 메소드, 인스턴스 베리어블, 메소드 이런 식으로 용어가 다르다는 거. 오브젝트 또는 보통 인스턴스란 말을 더 많이 쓰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객체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쓰죠.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클래스는 설계도죠. 설계도. 이렇게 자료형을 새로운 자료형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면 찍어서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 수가 있죠. 설계도가 없으면 매번 새로 만들어야 될 텐데, 설계도가 있으면 한번 클래스를 설계해 놓으면 객체를 여러 번 찍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에서 클래스를 설계할 때도 역시 클래스라고 쓰고요. 내가 만든 클래스 이름을 쓰고, 부모가 있다 그러면 콜론 다음에 부모 클래스 이름을 씁니다. 이 안에는 프로퍼티하고 메소드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메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스턴스 메소드, 타임 메소드.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메소드는 인스턴스 메소드예요. 이 타임 메소드라는 것은 클래스 메소드고요. 클래스나 객체에서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정의하는데, 여기 이 두 개는 지금 정의를 하는데, 클래스를 가지고 놀 때 사용하는, 처음에 이제 생성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클래스 메소드는 클래스 메소드라고 하고요. 객체를 가지고 놀 때 사용하는 메소드를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프로퍼티를 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 변수 만드는 것처럼 해서 bar라고 쓰고요. 변수 이름 쓰고 자료형 쓰고 초기값을 주거나 안 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 이렇게 되고요. 시작과 끝을 중괄호로 열고 닫으면 되겠습니다. 메소드는 펑션이라고 쓰고 아까 함수 써봤었죠.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리턴 값이 없는 함수 같아요. void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생략을 했고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웠던 함수 두 개의 프린트를 해서 디스플레이 밸런스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 두 개의 값을 출력을 해보는 간단한 클래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라고 쓰는 이 클래스 메소드들은요,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클래스 단위로 해서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이 백카운트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getMax balance라는 이 클래스 메소드들은 뱅크 어카운트 자체에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뱅크 어카운트 자체 클래스를 가지고 놀 수가 있다는 거죠. 뱅크 어카운트 점 하면서 getMax balance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가지고 놀 때 사용하는 것이고 잘 쓰지는 않죠. 자, 인스턴스 객체를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설계했는데요. 객체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일반 변수는 자료형 쓰고 변수 이름 쓰고 자료형 콜론 이렇게 이꼴하고 초기 값을 주죠. 이런 식이었는데 조금 다릅니다. 객체를 만들 때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클래스명 쓰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이꼴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치 생성자를 호출하듯이 이게 초기화 이제 연산자인데 초기화 연산자를 해서 클래스명 다음에 이렇게 반드시 괄호를 써줘야 됩니다. 조금 다릅니다. 일반 변수를 만들 때도 여기는 이제 요만큼은 생략할 수 있죠. 얘가 인티저인지 아니까 타입 추론에 의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은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한 init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는 이제 여기 얘네들 초기 값들을 넣어주는 용도의 내부
값을 받아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고, 이런 거 할 때는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각각의 초기화 값들을 넣어줘야 되고, 여기 이런 거 할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반드시 둘 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둘 다 지정을 해서 초기 값을 넣어줘야지 되고요. 뭐 C++이나 이런데 생성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init 메소드예요. 자, 그 다음에 소멸자에 해당하는 dinit, 뭐 어떤 클래스를 객체가 사라지면서 정리할 작업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dinit에서, 여기는 이제 생성자 init이고요. dinit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메소드를 호출하려고 하면 인스턴스 점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점으로 해서 호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클래스라고 붙은 메소드들 있죠. 걔네들은 객체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고 클래스를 가지고 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클래스 이름점 클래스 이름점 메소드 이름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 클래스 메소드는 타입 메소드라고 해요. 이 타입이라는 게 우리 새로운 타입을 만든 게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 혹은 타입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퍼티를 저장된 스토어드 프로퍼티라고 하고요. 이 스토어드 프로퍼티를 가지고서 이렇게 get이나 set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만드는 그 프로퍼티를 계산된 프로퍼티라고, 계산된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자료형을 여기다 써주고요. 여기까지는 변수명 같죠. 근데 중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get 메소드를 따로 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이런 저장된 스토어드 프로퍼티를 해서 어떤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새로운 프로퍼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애를 이렇게 계산된 calculated property라고 얘기합니다. get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애는 set으로 해서 보통 이제 get으로는 이제 값을 리턴할 때 쓰고요. set은 그 값을 새로 값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에는 이렇게 계산된 calculated property와 stored property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스위프트에서 셀프를 쓰는 게 이제 보통 현재 클래스 인스턴스에 대한 속성이나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가리킬 때는 프로퍼티 속성 앞에 이제 셀프를 많이 붙이죠. 스위프트 프로그래밍에서도 역시 셀프 속성 타입을 제공을 하고요. 자, 이제 마이 클래스라는 데에서 지금 my number가 1입니다. 그래서 add 10 해서 self.my number 하게 되면 얘를 얘기하는 거죠. self가 이제 자기 클래스의 my number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셀프를 사실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셀프가 속성과 메소드에 대한 디폴트 참조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여기 셀프 없애고 그냥 my number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셀프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클로저 표현식 내에서 참조할 경우인데, 여러분들 클로저는 이제 지금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함수의 매개 변수가 클래스 속성과 동일한, 프로퍼티와 동일한 이름을 가질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클래스의 프로퍼티가 지금 my numbe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사용하는 메소드도 또 my nu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my number 출력을 해보면 이 함수, 이 메소드, add 10이라는 메소드로 들어간 이 메소드 값을 출력하고요. 이 안에서 셀프 점을 붙이게 되면 이 바깥쪽에 있는 클래스의 프로퍼티인 이 10의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명시할 때는 셀프를 쓰는 경우가 아니고, 이때는 반드시 써야겠죠. 클래스의 속성값 프로퍼티를 내가 직접 접근하고 이럴 때는요. 자, 이제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이제 기본 클래스가 있고 부모 클래스죠. 슈퍼 클래스라고 얘기하고요. 파생 클래스, 상속에 의해서 자식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C++의 경우에는 클래스, 자식 클래스, 콜럼, 퍼블릭, 상속적 분 제어를 세 가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father라고 부모 클래스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상속할 때는 하이 클래스 또는 자식 클래스라고 얘기하고 부모 클래스 혹은 상위 클래스, 슈퍼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 자식은 부모로부터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요. 자, 스위프트에서는 단 하나의 부모 클래스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싱글 인헤리턴스라고 하죠. C++에서는 여러 개의 부모를 가질 수 있지만 스위프트에서나 자바나 이런 언어에서는 단일 상속만 허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뱅크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뱅크 어카운트라는 이 부모로부터 세이빙스 어카운트라는 내가 자식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부모 콜론 부모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세이빙스 어카운트에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프로퍼티를 썼고요. 새로운 함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버라이드라는 이 키워드를 알아야 되는데요. 상속받은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자식 클래스 내에 새로운 버전의 메소드를 만드는 것을 오버라이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부모 클래스 아까 이 뱅크 어카운트라는 클래스에 가면요.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밸런스라는 함수가 메소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제 자기 거 두 개만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식이 세이빙스 어카운트라는 애가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는 이자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얘도 자기가 출력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으로 부모 함수와 똑같은 이름으로 리턴형도 없고 리턴 값도 없네. 똑같이 매개 변수도 없고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름의 메소드 함수가 부모와 자식이 같이 있을 때는 앞에다가 자식이 새로 만들었다는 새롭게 부모에 있는 것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버라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버라이드라고 키워드를 써줘야 돼요. 다른 언어에서도 아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도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있는데 자식이 새로 만들어서 자식이 자기 거를 쓰고 싶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이 일반적인 객체지향에서 오버라이드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줄을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앞에 있는 두 줄은 부모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그래서 일단 더 이제 깔끔한 방법은 수퍼라고 씁니다. 이 수퍼가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객체, 부모 객체의 디스플레이 밸런스라는 메소드를 똑같은 이름이죠. 호출하게 되면 일단 이 두 줄을 커버할 수 있죠. 얘가.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거를 이렇게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부모 거 먼저 호출한 다음에 자기가 추가한 메소드를 기능을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식을 만들었으면 부모가 내부적으로 여기서 이제 부모에 있는 것을 초기화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읽어보도록 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자식의 객체를 만드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클래스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부모고 이게 자식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name이고요. UI 텍스트 필드네요.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지금 클래스인지 아니면 일반 자료형인지 구조체인지 잘 모르죠. 어쨌든 얘가 이제 가지고 노는 객체나 변수가 되겠고요. 얘도 봅시다. 베리어블로 해서 얘는 지금 뭘까요? 조금 다르죠. 얘랑 이렇게 가로가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이제 분명히 일반 기본 자령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이제 클래스이거나 구조체가 되겠고요. 실제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이렇게 초기화 연산자 써서 해주게 되면 이러한 객체가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콜론 찍고 ns 스트링이라고 더 써도 관계 없습니다. ns 스트링이라고 더 써도 되고요. 자, 이제 이 부분들은 메소드가 되겠죠. 이렇게 ib 아울렛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우리 아울렛으로 잡아준 프로퍼티가 되고요. ib 액션이라고 잡아준 애들은 액션으로 잡아준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라고 이렇게 쓰는 것은 자, 이쪽 부모에도 똑같은 메소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의 똑같은 메소드를 먼저 호출해 준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밑에다가 적게 되어 있어요. 매개 변수가 하나라는 거고요. 범용 타입으로 해서 매개 변수를 만들어 놨네요. 자, 이 뷰 컨트롤러 보니까 얘가 부모 같고요. 근데 얘도 부모 같지만 다중 상소가 안 된다 그랬죠. 부모가 여러 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뒤에
델리게이시라고 해서 프로토콜들은 뒤에 델리게이시 많이 들어갑니다. 뭐 친구나 부하나 뭐 이렇게 좀 위임한 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모의 기능도 상속을 하지만 친구를 두고서 그 친구의 기능도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변수를 만들고 얘는 보면 클래스의 객체 같죠. 객체 이만큼은 생략해도 됩니다. 이만큼은. 자, 얘는 생략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생략되어 있는 초기화가 지금 안 되어 있네. 얘는 CL 로케이션 해가지고. 자, 이 클래스를 보면 얘는 부모고 얘는 자식이고요. 얘네들은 프로퍼티라는 애입니다. 얘는 메소드라는 얘기죠. 오버라이드가 된 거는 이렇게 부모에도 똑같은 클래스 메소드가 있다는 뜻이고요. 부모의 메소드를 호출한 다음에 자기 자신만의 것을 호출하고, 이 셀프가 있는 것은 자기 현재 객체 내에 있는 거라는 거죠. 자기 객체에 있는 뷰에 add sub view 메소드를 호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부모 자식이고요. 그 다음에 UI 텍스트 필드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이거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다 똑같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부모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거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반드시 첫 번째 써줘야 되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 넘어가도록 하죠. 맞네요. 자, 이렇게 여기도 보면 얘는 자식이고 얘는 부모고요. 얘는 프로토콜이에요. 자, 우리 책에는 이제 구조체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서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태에서는 구조체도 의외로 많이 써요. 클래스도 쓰지만. 자, 일단 얘네 두 개의 공통점은 값을 저장할 프로퍼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변수를 멤버 변수에 해당하는 걸 정의할 수 있고,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고요. 이 대괄호를 이용해서 첨자 문법으로 내부의 것을 액세스할 수 있는 첨자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함수, init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tens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제공할 수 있고, 프로토콜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클래스와 구조체의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만 더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상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상속이 가능하다 그러면 상속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구조체를 쓰면 안 되고 클래스를 써야 됩니다. 자, 타입 캐스팅을 통해서 실행 시점에 클래스 인스턴스, 객체죠. 객체의 타입을 해석하고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클래스의 경우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해제 함수, dini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사용한 자원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은 클래스에서는 가능하지만 구조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카운팅이라고 해서 한 클래스 인스턴스를 여러 군데에서 참조할 수 있는 게 이제 클래스에는 가능하고요. 구조체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클래스를 만들 때는 클래스 이름을 쓰고요. 구조체는 구조체 이름을 씁니다. 클래스 다음에는 콜론을 찍고 상속이 가능하니까 부모가 올 수 있지만 구조체는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보통 클래스 이름이나 구조체 이름을 잡을 때는요,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가 바뀌면 다시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을 대문자, 캐멀 케이스, 낙타 등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나머지 클래스나 구조체 안에 프로퍼티나 메소드들은 다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소문자로. 그 다음에 단어가 바뀌면 이렇게 공간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첫 번째 단어를 대문자로 바꾸는 이러한 표기 방법을 로우 캐멀 케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이런 규칙을 좀, 이름 만드는 규칙을 잡아주면 다른 사람들이 소스 보기가 좀 편할 거예요. 자, 이것만 봐서는 얘가 지금 레졸루션 비디오 모드가 이게 클래스인지 객체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물론 여기 콜론 찍고 레졸루션, 여기 콜론 찍고 비디오 모드 이런 식으로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둘 다 객체이긴 한데 얘가 클래스인지 객체인지는 사실은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스턴스 만들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기 때문에요. 레졸루션은 구조체였고 비디오 모드는 클래스였네요. 얘는 지금 구조체 객체를 만든 거였고 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든 거였습니다. 프로퍼티를 액세스 하려고 하면 이렇게 점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점으로 해서 접근을 하면 되겠어요. 자,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구조체 레졸루션이 여기서 이 레졸루션이라는 걸로 또 쓰이고 있죠. 그래서 레졸루션 안에는 위스와 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 구조체가 있고 구조체 멤버가 있기 때문에 구조체 이 두 개의 멤버에 접근하려고 하면 점을 한 번 더 써줘야 되죠. 예, 레졸루션 밑에 위스, 하이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객체 지향 언어에서 점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렇게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있기도 하고 객체가 있기도 구조체가 있기도 하고 구조체 안에 또 구조체가 있고 그러면 점이 하나씩 계속 늘어나요. 그 프로퍼티나 이런 것들을 접근하려고 하면 계속 하위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 중요한 얘기긴 한데 또 책에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서 따로 제가 준비를 한 자료인데요. 구조체나 열거형은 값 타입입니다. 밸류 타입이라고 해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적으로 변수 같은 게 인티저 x라고 해서 x에다가 뭐 바로 쓰고 x에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C 언어에서 하는 거고 바 x에다가 10을 넣어놨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바 y라는 것을 잡아놓고 y에다가 x를 넣었다고 합시다. y를 x에다가 x를 y에다 넣고요. 자, x의 값을 20으로 바꿨어요. 그렇다고 해서 y 값이 바뀌는 건 아니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해보면 아까 여기 바뀐 여기서 이 순간에 y의 값은 10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값 타입이라 그래요. 우리가 콜바이 밸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바이 밸류에서 어떤 변수를 넘기면 변수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값이 넘어가서 그 함수에서 호출이 되고 결과 값은 이 안에서는 바뀔 수 있지만 이 밑에서 찍어보면 여전히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콜바이 밸류가 기본이라서 그거를 여기서 바뀐 내용을 가지고 오고 싶으면 앞에다가 in out이라고 쓴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까 그런 게 이제 값 타입의 특징입니다. 값 밸류 타입은 호출, 대입 등이 일어날 때 복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복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된 다음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때 복사된 값을 쓰는 거라서 원래 값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 구조체는 이렇게 값 타입을 쓰고요. 그런데 클래스는 참조 타입을 씁니다. 좀 특이해요. 이 지금 비디오 모드라는 클래스에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랩 상수 객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레졸루션, 인터레이스, 네임, 프레임 네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값을 대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모드라는 새로운 객체를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also 10H라는 객체를 만들어 놨다. 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이 될 수 있죠. 여기 저장해 놨던 10H를 also 10H라는 변수에 넣어놨다고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also 10H라는 거에 frame rate를 프로퍼티를 30으로 바꿔놨어요. 여기 10H의 frame rate는 25프레임이었는데 얘를 30프레임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also 10H의 frame rate 찍어보면 당연히 30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꾸지도 않은 10H의 frame rate도 찍어보잖아요. 얘도 30이 나와요. 자, 이런 특징을 우리가 클래스는 참조 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조 타입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also 10H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객체죠. 사실 10H라는 이 객체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대입을 하잖아요. 대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대입이 값이 이렇게 현재 값이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같은 주소를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얘도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됩니다. 주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뀌고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뀌는, 왜냐하면 같은 주소이기 때문에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특징을 참조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참조 타입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실무적으로 앱을 만들 때 상당히 이제 이상하다, 내가 왜 바꾼 적이 없는데 얘가 바뀔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싫다고 하면 이렇게 클래스를 이럴 때 클래스를 가지고 놀면 안 되고요. 구조체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구조체는 이렇지 않거든요. 구조체를 가지고, 아까는 구조체는 밸류 타입이라고 얘기했죠. 일반 자료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in, out 이런 거 안 쓰고서 함수를 호출해도요. 함수 안에서 바뀌는 객체의 내용이 함수 바깥쪽에서도 또 그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레퍼런스 타입으로 해서 함수를 호출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스위프트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구조체는
값을 넘기면 현재 값이 넘어가서 거기서 변경된 값이 다시 넘어오지 않아요. 구조체는 그렇지 않은데 밸류 타입이기 때문에, 클래스의 경우에는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클래스의 객체를 넘기면 그 함수에서 변화된 값이 함수 밖으로 나왔을 때 계속 값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실습을 많이 해보면서 좀 익혀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간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스위프트에서 제공하는 기본 자료형들 있죠? 기본 자료형. 여기 기본 자료형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어레이나 딕셔너리도 이제 구조체인데요. 이런 것도 기본 자료형에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구조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 콜 바이 밸류 방식을 씁니다. 값을 넘기면 현재 값이 복사가 돼서 넘어가서 그 함수나 이런 데서 아무리 값을 변경을 해도 원래 그 밑에 함수 호출한 다음에 와서 그 값을 찍어보면 여전히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C 언어나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었죠. 뒤에 볼 그 이니움 열거형들도 콜 바이 밸류 방식을 쓰는데요. 이 클래스가 바로 콜 바이 레퍼런스 방식을 씁니다. 클래스의 객체를 함수로 넣어주면 거기서 변화된 결과가 넘어올 때 변화가 계속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주소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언제 클래스를 쓰고 언제 구조체를 쓸까 이제 고민을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참조 타입이고 레퍼런스 타입이고 구조체는 밸류 타입입니다. 그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내가 뭘 쓸지 좀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구조체는 간단한 데이터 값들을 한데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씁니다. 전체 덩어리 크기가 작은 경우, 복사를 통해서 전달해도 좋은 경우에 구조체를 써요. 복사를 통해서 전달한다는 것은 구조체의 프로퍼티 멤버 값들을 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 함수로. 얘가 이제 프로퍼티가 5개 있다. 그럼 5개 스트링 값, 인티저 값 다 넘겨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참조 타입을 쓸 때는 항상 첫 번째 주소가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주소 4바이트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다 그러면 클래스로 해서 만들어서 주소만 넘겨서 처리해 오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구조체는 기존 타입의 특성을 상속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데이터 타입을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체를 쓰는 경우가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클래스를 쓰는 게 좋은데, 스위프트에는 의외로 이 구조체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브젝티브-C에서는 클래스를 훨씬 더 많이 썼었고요. 자, 스위프트에서 이제 이 딕셔너리나 배열이나 셋이나 이런 것들을 콜렉션이라고 하는데, 콜렉션들은 여러 개의 객체들을 저장할 수 있는, 가지고 놀 수 있는 애를 이 콜렉션이라고 하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열을 스위프트에서 사용하는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요, 이렇게 여기까지 쓰면 얘가 이제 변수인지 배열인지 모르죠. 여기 딱 보면 대괄호가 되어 있으면 이제 배열이라는 거고요. 정확하게 할 때는 원래 콜론 찍고 이렇게 타입을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스트링형이니까 스트링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바를 쓰게 되면 가번형이고, 렛을 쓰게 되면 이 초기에 만들어진 값에서 이 배열은 절대로 변경이 안 됩니다. 배열은 어레이라고 해요. 어레이. 자, 이렇게 직접 써도 되고 얘는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 배열을 만들 때 빈 배열, 이렇게 실제로 어떤 초기 값을 주는 게 아니고 배열만 딱 만들 때는 이렇게 타입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되겠고, 얘를 초기화 연산자라고 합니다. 초기화 연산자라고 하고, 그래서 스트링형으로 스트링 문자열들을 저장할 빈 배열을 만든 겁니다. 원래 이제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예전에 스위프트 1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어레이가 이 배열이거든요. 배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슨 형을 쓸 건지를 꺽쇠에다가 이런 거를 우리가 C++이나 이런 데서는 템플릿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스트링형의 배열을 쓰겠다 해서 초기화까지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언과 초기화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선언만 해주고 따로 초기화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두 줄에 쓸 필요 없겠죠. 이렇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전에 쓰던 방식이고 현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빈 배열을, 스트링형의 빈 배열을 만들었네요. 인티저형의 배열을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인티저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배열을 이제 여러 개의 값을, 이제 my라는 값을 10개를 가진 배열을 만들겠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count라는 데다가 10을 써주고 repeated value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써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이제 수입스톱.com에 들어가서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게, 맥이 없어도 실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지금 좋은 건지 잘 모르죠. 이렇게 배열들은 합칠 수도 있어요. 합쳐서 쭉 보면 쭉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열로 작업을 할 때 2350 배열이 비어있는지 확인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첨자로 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트루에이의 얘가 0이라는 방, 1이라는 방, 2라는 방이에요. 두 번째 방을 레드우드로 바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펜드 하는 거는 뒤에다가 추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더하기 있고 레드 뒤에 추가가 됩니다. 계속 뒤에 추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데다가 인서트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이죠. add index입니다. 이게 인덱스 값입니다. 첫 번째 방에 메이플이라는 걸 더 추가해라. 그럼 뒤에 있는 애들이 쭉 밀려요. 원래 있는 애들은 다 한 칸씩 밀립니다. 세 번째 방이죠. 0부터 시작하니까 세 번째 방에 있는 것을 삭제해라, 이런 거고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애들이 또 앞으로 한 칸씩 당겨집니다. 그 다음에 모두 삭제해라. 마지막 항목 삭제라는 거죠. 마지막 항목 삭제해라,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쭉 이렇게 배열을 쓰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어요. 인서트 하는 거, remove add index, 이렇게 해서 append. 자, 배열에 있는 값을 내가 쭉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 for true의 배열에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in이라고 쓰고요. for 인문에다가 true, 얘는 그냥 이 안에서 실제로 첫 번째 처음에 fine이 여기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fine이 나오고요. 두 번째 돌 때는 oak가 여기 대입이 돼요. 그래서 그 값이 찍히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예전에 하듯이 0부터 5까지 해서 처음에 0이 들어가서 하면 얘가 true array 0이죠. 1이고 2이고 3이고 4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프트에서 딕셔너리도 쓰는데요. 키와 밸류, 아까는 이제 하나씩 썼는데 키 콜론 값 하나, 이런 식으로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을 키 밸류 쌍으로 쓰는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전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많이 쓰죠. 사전에 보면 단어가 있고 단어에 대한 풀이가 쭉 있죠. 단어가 있고 풀이가 있고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배열과 비슷한 목적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딕셔너리에 저장된 각 항목은 연관된 값을 참조하고 접근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애플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애플이 맞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키 값은 유일해야 되고요. 키는 특정 딕셔너리 객체에서 유일한 값으로 되어야 되고요. 키 타입은 해시 연산이라고 해서, 해시 연산은 임의에 입력된 메시지를 고정 길이의 데이터 크기로 변환해주는 알고리즘을 이제 해시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 해시 연산이 가능한 모든 타입이면 어떤 타입이나 모두 가능합니다.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자, 스위프트 딕셔너리를 초기화할 때는 얘가 딕셔너리, 여기까지 봐선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이렇게 키 밸류가 콜론으로 해서 쌍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는 4개의 키와 밸류를 갖는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각각의 키와 밸류의 자료형을 써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이렇게 추론을 해서 둘 다 스트링형이구나 알 수 있고요.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은 계속 나오네요. 일반 변수를 만들 때, 그 다음 구조체를 만들 때,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도 계속 이렇게 콜론 찍고 타입을 써줄 수도 있고 안 써줄 수도 있습니다. 스위프트 딕셔너리에서도 빈 딕셔너리 만들 수 있어요. 키, 밸류 해서 큰 괄호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배열을 할 때랑 비슷하죠. 배열을 할 때랑 이렇게 해서 키와 밸류가 둘 다 스트링인 빈 배열이 아니네요. 여기 이렇게 초기 값을 쭉 줘서 찍어볼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에서 사용하는 딕셔너리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력을 해보려면 이 키값으로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 키값에 해당하는 밸류를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업데이트 밸류라고 쓰게 되면 이런 키에 해당하는 값을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하는 것도 이런 새로운 키값을 주고서 원래 없는 키값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추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거할 때는 nil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remove value for key 해가지고 키 값을 넣어주면 해당하는 거는 삭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처음에, 이렇게 해서, 바로 삭제하는 게 아니고요. 닐 값을 할당하거나, 딕셔너리에 메소드로 호출하면 되네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습니다. 딕셔너리 값도 쭉 키값, 밸류 값을 출력을 해보려면 똑같이 for 입문을 써서 딕셔너리에 변수 이름을 써주고요. 객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에 키와 밸류를 이름을 주고서 아무 이름이나 줘도 됩니다. 키값과 밸류 이름을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배열에서 어레이에서 하는 거랑 똑같네요. 딕셔너리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괄호에 콜론을 찍고서 앞에는 키값의 자료형이고요. 뒤에는 밸류 값의 자료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set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et은 집합이죠. 집합. 그래서 터치스빅은 이렇게 터치 이벤트나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게 첫 번째 인자로 사용하는 게 이 set 이 구조체입니다. 구조체고요. UI 터치라는 자료용으로 쓰는 이 set이라는 집합인데 같은 형의 서로 다른 값을 저장하지만 순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set을 씁니다. 배열에 같은 값이 중복되어 포함될 수 있고 순서 여기 순서도 이렇게 보장되지가 않는데 중복되어 포함될 수도 있지만 두 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들어가요. set은 해시 값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는 해시 연산할 수 있는 데이터여야 됩니다. 수입제의 기본 데이터 타입들은 모두 해시를 지원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타입을 이렇게 쓰고자 하려면 이 해시어블이라는 프로토콜을 구현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는 아직 몰라도 되겠죠. set을 만들 땐 set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가지고 놓을 자료용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빈 set을 만들 때는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빈 set을 만들어 주면 되겠고 아니면 직접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물론 여기다가 set이라고 써줘야 되고요. 이렇게 세 개를 갖는 얘네들이 다 같은 애들이면 안 됩니다. 다 달라야 돼요. 자, set 실습도 이렇게 직접 인설트 하는 거, 이렇게 스트링형의 빈 set을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쭉 넣어주는 거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캐나다도 하나 넣어줬고요. 찍어봅니다. 비어있는지 확인해서, 당연히 비어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데이터는 현재 4개가 점 카운트라고 하면 현재 들어가 있는 개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찍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돼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인설트 하게 되면 이렇게 UK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순서가 이게 뒤죽박죽이죠.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넣었는데 제일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아무데나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set은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 중에 KR 있어 라고 이제 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접해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찍어봐도 순서가 뒤죽박죽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KR 접펜을 우리 원래 접펜이 있었는데 또 넣어봐야 새로 또 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였고요. 이거는 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contains라고 해서 이 메소드로 호출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 없앨 때는 remove all 하게 되면 되겠고요. 비어있는지 확인할 때는 is empty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존재하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이 소스도 반드시 한번 수입스톱.com에 들어가서 돌려보기 바랍니다. 직접 좀 더 변형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입제 객체 전형적인 특징과 수입제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 개의 컬렉션인 어레이, 딕셔너리, set을 배웠습니다. 예전에 그 Objective-C에서는 NS로 시작하는 이 클래스를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 수입제에 와서는 이 구조체입니다. 얘네들. 구조체인 어레이, 딕셔너리, set을 많이 쓴다.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입스톱.com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습을 해볼 수 있으니까 적어도 이 강의 자료에 지금 동영상에 있는 실습들은 여러분들이 정지를 한 다음에 그대로 한번 타이핑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